그 사람은 사채업자야. 손흥정 감독 결국 이별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고소인 신상.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정 감독 등 선 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손흥정 감독 등 선 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간다. 피해 아동 측이 낸 통화 녹취록에는 또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아카데미에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한 후 일부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 코치진이 훈련 중인 아동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코치진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아동 정강이에 심하게 멍이 든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아동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거나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이 축구공을 들고 벌을 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측은 경기 중인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손흥민, 토트넘 위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민 선 축구 아카데미 수석 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선 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A군 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손흥정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 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2. 아동학대 혐의 받은 손흥민 부친. 영국 언론도 주목. 손흥민, 32 토트넘,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등 선 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영국 언론도 주목했다. 17일, 현지 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선수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요구했고 현재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이 함부르크 유소년 시절부터 따라다니며 그의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지도했다. 많은 한국의 유소년들이 손흥정 감독의 아카데미에서 제2위 손흥민을 꿈꾸며 지도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의 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정 감독 입장에 대해 시대가 변해가는 기준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만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젊은 선수들이 현장에 집중하고 훈련에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교사, 코치 또는 선배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체벌은 2010년 서울 학교에서 11년 뒤에는 가정에서 금지됐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온화한 분위기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손흥정 감독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국 축구가 예전의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쁜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주 손흥정 감독 등 썬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 아동 측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 피해 자료를 윤리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이날 접수된 자료들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3. 손흥정식 훈련으로 손흥민이 성공했다. 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팀 감독이었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금메달을 딴 순간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했고 각 골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각 골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뼈에 새기는 고통이다. 우리보다 평균 키가 10cm 이상 크고 힘도 좋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경쟁하려면 오직 훈련밖에 없었다. 신장의 열쇠는 스피드로, 힘의 열쇠는 전술로 만회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강인한 체력을 키워야 했다. 우리는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무려 20개월 전인 1987년 새해 초부터 태능 선수촌의 입촌에 구슬땀을 흘렸다. 24살 최고참부터 18살 막내 선수까지 하나로 똘똘 뭉쳤다. 선수들이 가진 기량과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 선수들은 마침내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88 서울올림픽 결승전에서 러시아, 당시 소련을 21대 19로 물리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한 방송에서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을 이렇게 소개했다. 각고의 훈련 끝에 완벽한 세트플레이와 번개 같은 속공이 가능했다. 450g의 공에는 15명이 힘을 모을 수 있었고 치명적인 부상을 낳을 수 있는 상대의 무서운 슛도 몸을 날려 막을 수 있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푸대접 속에서 오히려 투지를 키울 수 있었다. 요즘 체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손흥정 씨의 아동학대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오랫동안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연 스포츠의 올바른 지도 방법,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무엇일지 스포츠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많이 고민할 것으로 여겨진다. 스포츠 지도란 종목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은 지도 방식이 다르다. 또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냐, 일반인들의 취미활동인 생활체육이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자율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강압적 지도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최대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엘리트 스포츠 세계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혹독한 훈련은 선수들 자신은 물론 그 주변 가족들도 충분히 인지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은 지도자와 그 가족 간의 지도 현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엘리트 선수가 되고자 하는 중학생 축구 선수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손흥정 씨는 분명히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지도하다가 이런 일을 빚었다. 하지만 손 씨가 입장문에서도 밝혔듯이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저 소중한 아이들을 남들과 똑같은 기분으로 남들과 똑같은 노력만 하는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는 마음을 이해한다. 손흥민 선수처럼 은퇴한 피겨스타 김연아 선수도 어릴 적 어머니의 혹독한 훈련이 나중에 공개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다. 극한의 고통 속에 훈련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 결국 손흥민 선수 역시 동양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기적을 일궈냈고 김연아 선수 역시 피겨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1988년 당시 한국 여자 핸드볼도 뼈에 새기는 고통이 없었다면 전무후무한 올림픽 금메달의 역사를 쓸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손흥정 씨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뢰와 소통의 부족이다. 88 올림픽 금메달을 일궈낸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극한의 한계에 도전해야 하는 훈련 당시에는 필자가 누구보다 미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만나면 도란도란 옛 추억을 정답게 얘기한다.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와 소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손 씨가 선수 가족들에게 훈련 상황을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거스 히딩크 감독은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런 한국 이름을 얻었다. 월드컵을 1년 앞둔 2001년 5월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한테 0에서 5로 졌고 같은 해 8월 체코와의 원정평가전에서도 0에서 5로 지면서 붙은 별명이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할 때면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인한 체력 훈련을 게임으로 만들어 서로 경쟁하며 즐기다 보니 육체는 힘들지언정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필자는 이 모습을 보며 미국에서 농구 유학을 할 때 생각이 났다. 누구나 그랬지만 필자 역시 학창시절에는 지도자의 구타와 체벌에 시달렸다. 반면 미국 선수들은 농구를 즐겼다. 지도자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량을 키우기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1994년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이광환 감독의 자율야구로 정상에 오르며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 감독은 경기에서 이긴 뒤 인터뷰를 할 때면 언제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선수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한 것이라며 겸손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율야구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당시 스포츠계에선 관리야구냐, 자율야구냐가 논쟁거리였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의 아동학대 논란을 보면서 새삼 이 논쟁이 떠올랐다. 스포츠계의 체벌과 폭언, 폭행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진다. 그 뿌리에는 타율이 있다. 관리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난다. 손흥정 씨는 흥민이도 많이 때렸다. 고 고백했다. 축구계 선배이자 아버지로서 자식을 최고의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한 혹독한 훈련 과정에는 부자지간의 애정과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전제된 욕설과 체벌이라 할지라도 어린 선수들은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 학대를 느낄 것이다. 부자지간도 이러한데 혈육관계도 아닌 선수가 지도자에게 체벌을 당했다면 분노와 반발 등 실제 느끼는 감정의 폭은 훨씬 클 것이다.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시킨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다.